민자야, 너 몇 층 살아? 35층. 한강 뷰가 대박이야. 35층. 미쳤어? 엘리베이터 멈추면 끝장나. 뷰가 다 살려줘. 1층은 도둑이 쳐들어와. 1층이 최고야. 장 보러 슝. 정원에 꽃도 키워. 꽃? 거기 벌레 우글거려. 역겨워. 너야말로 화재 나면 연기 속에서 꼼짝 못해. 소방차 온다니까. 1층은 창문 열다 행인과 눈싸움. 커튼 치면 돼. 관리비 300만 원은 어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0세 현역 교수 김정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 바로 노후 주거와 부동산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단순히 집 한 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결정이에요. 요즘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고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아졌죠. 60세부터 100세까지 길게 보면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떤 집을 선택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제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서 같이 이야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왜 노후 주거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예전엔 60세 넘으면 이제 곧 갈 때 됐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60세는 인생의 2막, 아니 3막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저는 인생을 폭층 구조로 생각해요. 20세에서 60세까지는 1층, 치열하게 일하고 가족을 꾸리는 시기죠. 60세부터 100세까지는 2층,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 사는 시기예요. 그리고 100세 넘어서까지 건강히 살면 3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긴 시간을 건강, 안전, 편리함, 그리고 경제적 여유 속에서 보내기 위해 주거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잘못된 선택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파트 층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파트 층수는 건강과 생활 편의성에 큰 영향을 줘요. 먼저 최상층, 그러니까 탑층을 볼까요? 탑층은 장점이 많아요. 탁 트인 전망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쾌적하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위층 소음이 없어서 층간 소음 걱정도 없고 외부 시선이 적어서 사생활도 보호돼요. 통풍도 잘 돼서 공기가 맑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너무 의존하게 돼요. 만약 고장 나면 큰일이죠. 제 지인 중 68세 박 선생님이 계신데 20층 탑층에 사셨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셨는데 70대에 20층을 오르니 몸살이 나셨대요. 정철아, 탑층 뷰는 좋지만 이건 너무 힘들어라며 한숨 쉬시더라고요. 또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때 대피가 어려워요. 소방 사다리는 68m, 그러니까 20층 정도까지만 닿아요. 난방비도 문제예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죠. 그럼 1층은 어떨까요? 1층은 이동이 편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 없고 장 보거나 쓰레기 버릴 때도 편리하죠. 아래층 소음 걱정도 없어요.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의자를 끌어도 민원이 없죠. 일부 아파트는 1층에 정원이 있어서 전원주택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제 학생 중 50대 혜진이는 부모님을 위해 1층 아파트를 샀어요. 정 교수님,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1층으로 했는데 너무 편하다고 하세요. 정원에 꽃도 심으셨어요.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1층도 단점이 있어요. 외부 시선 때문에 커튼을 자주 쳐야 하고 방충망이 없으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요즘 아파트는 보안 시스템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죠. 습기나 일조량 부족으로 난방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로얄층, 그러니까 중간층은 어떤가요? 대개 전체 층수의 3분의 1 지점,
예를 들어 30층 건물이면 10층 정도가 로얄층이에요. 햇빛과 통풍이 좋고 외부 소음이나 먼지 영향이 적어서 쾌적해요. 매매나 전세도 잘 나가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탑층이나 1층보다 비쌀 때가 많죠. 층간 소음도 문제예요. 위아래층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노약자에겐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좋은 층수는 뭘까요? 저는 1층이나 중저층, 그러니까 6층에서 10층을 추천드려요. 1층은 이동이 편하고 안전해서 노년기에 딱이에요. 정원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죠. 중저층은 조망과 안전의 균형이 좋아요. 30층 이상 고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6층 이상에 살면 유산율이 21%로 2층의 6%보다 훨씬 높아요. 아이들 학습 능력도 저하될 수 있죠. 화재나 지진 때 대피도 어렵고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고립될 위험도 있어요. 창문을 자주 못 열어서 환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죠. 제 지인 중 65세 이 선생님은 35층 아파트에 사셨어요. 정철아, 한강 뷰가 정말 멋져. 라고 하셨지만 지진 경보 한 번에 너무 무서워 하셨어요. 엘리베이터 멈추면 어쩌나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8층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 조망도 충분해.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과 주거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건축 품질을 보면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정말 튼튼해요. 감독이 철저했고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서 층간 소음도 적었죠. 에어컨 설치하려고 벽을 뚫어도 한두 시간 걸릴 정도로 단단했어요. 하지만 2006년 이후로는 좀 달라졌어요. 감독이 소홀해지고 건축비를 아끼려고 자재 품질이 떨어졌죠.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도 있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80%까지 늘면서 부실 공사 가능성도 커졌어요. 요즘은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건축비가 오를 거라는 우려도 있죠. 무주택자분들께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먼저 3기 신도시를 주목하세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토지비가 저렴해서 분양가가 2억에서 3억, 서울 근접 지역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LH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거라고 기대되니까 공격적으로 분양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제 학생 중 40대 민수는 무주택자였는데 3기 신도시 분양 소식을 듣고 준비 중이에요. 정 교수님, 이번엔 꼭 내 집 마련할 겁니다. 라며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경매도 좋은 방법이에요. 경매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죠. 요즘 유튜브로 경매 공부하면 70에서 80%는 이해할 수 있어요. 법정에 세네 번 가서 분위기를 익히고 성공한 투자자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경매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 10년에서 15년 경력자를 찾으면 더 안전해요. 하지만 학원비 2,300만 원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공동 투자는 리스크가 크니까 조심하세요. 제 지인 62세 최 선생님은 경매로 10년 차 아파트를 반값에 샀어요. 정철아, 유튜브 보고 공부했는데 이게 웬 횡재야?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준신축,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신축보다 2억에서 5억 저렴하고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은 현대적이에요. 5천만 원 정도 들여 리모델링하면 신축 같은 집이 돼요. 2007년과 2008년 입주 아파트는 품질도 좋아서 아직도 신축 같죠. 제 학생 45세 지영이는 12년 차 아파트를 리모델링 했어요. 정 교수님, 신축 같은 집을 반값에 얻었어요. 돈도 아꼈고 너무 만족해요. 라며 자랑하더라고요. 노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70대가 되면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큰 집이 필요 없어져요. 90%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죠.
강남에 집착하기보다는 분당, 판교 같은 외곽 신도시를 고려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자연과 가까워서 노후에 좋아요. 실버타운은 아직 제도가 미완비라 사기 위험이 있으니 서울시나 국토부의 시범단지를 눈여겨보세요.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보다 건강, 취미, 사회활동에 투자하세요. 제 지인 70세 김 선생님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판교로 이사 가셨어요. 정철아, 여기 공기 좋고 등산도 다니고 삶이 훨씬 행복해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60대 이후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먼저 정리예요. 자녀 독립, 대출 상환, 직장 은퇴로 치열함이 줄어들죠. 두 번째는 자유예요. 시간이 회사나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쓰이죠. 하지만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장기적 삶이에요.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을 설계해야 해요. 이걸 위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연금, 저는 이걸 장학금이라고 불러요. 60대에도 취미나 공부를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죠. 3, 40대에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개인 연금을 들어놓으면 20년 뒤 큰 힘이 돼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연금이 평생 나오면 안정적이에요. 제 학생 50대 현수는 연금 가입을 망설였는데 제가 설득했죠. 정 교수님 덕분에 미래가 든든해졌어요 라며 고마워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결심한 체력이에요. 40, 50대의 나쁜 습관, 그러니까 야식,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60대의 병으로 나타나요. 주 3회 1시간 만보 걷기, 저녁 9시 이후 금식, 밤 11시 취침, 이 세 가지를 지키세요. 고혈압, 당뇨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제 지인 67세 정 선생님은 50대에 야식을 끊고 걷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60대 후반인데 혈압, 혈당 모두 정상이에요. 정철아, 체력이 내 재산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운동성이에요. 40, 50대의 활동이 60대 생활 방식을 결정해요. 책 읽기, 어학 공부, 여행, 세련된 옷차림 같은 걸 지금 시작하세요. 그러면 60대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학생 55세 미영이는 50대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해외여행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수다 떨고 다닌답니다. 정 교수님, 지금이 인생 제일 재밌어요. 라며 웃더라고요. 부동산 접근 방식도 중요해요. 부동산 결정은 가족과 소통하면서 해야 해요. 부부는 물론 중고생 자녀 의견도 들어보세요. 부동산은 사랑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갈등의 원인이 돼선 안 돼요. 투자 마인드도 필요해요. 시장이 어렵더라도 경매 같은 기회는 늘 있죠. 제3자 시각으로 불안하지 않게 접근하세요. 제 지인 64세 최 선생님은 부부가 부동산 때문에 다투셨는데 가족 회의를 열고 1층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철아, 이사하고 나니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무리하며 노후 주거와 부동산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주거는 1층이나 6층에서 10층 중저층을 추천드려요. 이동성과 안전을 챙기면서 조망도 누릴 수 있죠. 무주택자는 3기 신도시, 경매, 준신축 리모델링을 적극 활용하세요. 노후 자산은 다운사이징하고 외곽 신도시로 옮겨 자기 투자에 집중하세요. 60대 삶은 정리, 자유, 장기적 설계가 핵심이에요. 연금, 체력, 운동성으로 100세까지 멋진 삶을 준비하세요. 부동산은 행복의 수단, 가족과의 소통으로 초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현명한 주거 선택과 부동산 전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2막, 3막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 시작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